그럼 네 가지 안전보건 프로그램 중 마지막 프로그램으로 노출 통제 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과 마찬가지로 노출 통제 계획서가 무엇인지, 워싱턴주 사업주에게 어떤 규정이 요구되고 어떻게 사업장에 적용시켜야 하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출 통제 계획서란 노출 통제 계획서를 통해서 사업주는 혈액이나 기타 잠재적으로 감염될 수 있는 물질에 대한 노출을 줄이도록 노력을 하면서 그 노출이 발생할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계획서를 만들면 되는데요. 여기서 그 OPIM, Other Potentially Infectious Material이라고 해서 산업안전보건청 OSHA가 정의한 기타 잠재적으로 감염될 수 있는 물질, 거의 모든 물질을 포괄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인체에서 나오는 모든 체액이라든지 혹은 worst case 사망한 신체로부터 분리된 조직이나 장기, 그 액체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제 기타 여러 가지로 이제 감염이 될 만한 예를 들면 코비드 관련 그런 공기 중에 있는 그런 감염물질 같은 거를 다 포괄해서 그런 노출이 발생하거나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물질을 포괄하고 그 물질을 통제하는 것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노출 통제 계획서는 사업장에서 어떤 유형의 개인 보호 장비, 주로 이런 감염될 수 있는 물질은 장비를 통해서 보호를 할 수가 예방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개인 보호 장비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시기에 따라 언제 어떻게 다른 유형의 개인 보호 장비를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지침을 제공하는 계획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규정의 경우에는 워싱턴주는 일반 산업 작업장에 대해서도 이 오샤에 따른 연방 혈액 매개 병원체 표준을 채택을 해서 적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청 오샤는 각 사업장에서 노출 통제 계획 개발 시 참고할 수 있는 그 샘플 노출 통제 계획서, 혈액 매개 병원체 및 위험 의사소통 표준에 대한 모델 계획과 프로그램이라 불리는 이 프로그램을 샘플을 개발을 해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 기준에 맞춰서 제공되어 있는 샘플 프로그램을 이제 저희 그 워싱턴주 사업장에 맞춰서 작성을 하면 됩니다. 노출 통제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코비드 사태로 인해서 그 중요성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는데요. 침이나 체액, 혈액 등 전파되지 않게 관리를 하고 만약 노출이 되었다면 어떤 식으로 통제를 하고 기록을 하고 감염 관리를 하고 대처를 하는지에 대한 총 내용을 담고 있는 계획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통상적으로 일회용 장갑이나 마스크, 눈 보호 장비, 페이스 실드 등 개인 보호 장비에 대한 내용을 강조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노출 통제 계획서에는 어떻게 사업장의 각 기본적인 통제 요소를 충족하는지와 직원 보호 방법에 대한 설명이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계획서에는 반드시 보편적 예방 조치를 사용을 하거나 또는 기타 효과적인 감염 관리 시스템을 명시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보편적 예방 조치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보편적 예방 조치는 해당 근로자가 혈액 매개 질환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감염이 됐는지 아닌지와 상관을 없이 감염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혈액 및 기타 감염될 수 있는 물질의 혈액 매개 질환을 갖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포괄적인 관리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기타 효과적인 감염 관리 시스템에는 표준 예방 조치, 보편적인 혈액 및 체액 예방 조치, 그리고 신체 분리 격리가 포함이 됩니다. 이 방법들은 모든 체액과 물질을 감염성 물질로 정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되고요. 여기에는 보편적 예방 조치뿐 아니라 액체나 물질이 포함이 될 뿐만 아니라 모든 체액과 물질이 포함되도록 관리 대상을 확장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편적 예방 조치나 관리 시스템은 굉장히 포괄적인 예방 조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간단하게 정리해서 모든 체액과 물질을 포함한 노출을 예방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노출 통제 계획서의 한 부분인 노출 평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는데요. 노출 평가는 만약에 이런 예방 조치가 다 이루어졌는데도 노출 사고가 발생을 했을 경우 노출 사고의 노출 경로 및 노출 사고를 둘러싼 상황을 문서화하고 노출 사고가 발생한 상황을 평가하는 절차를 노출 평가라고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혈액 또는 기타 잠재적으로 감염될 수 있는 물질에 대해 직무상 노출이 되었는지의 여부를 노출 평가를 통해 문서화를 하셔야 됩니다. 노출 결정 및 평가는 다음 사항을 포함을 해야 되고요. 개인 보호 장비의 사용 여부는 고려하지 않고 이 평가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모든 근로자가 직무상 노출되어 있는 직무 분류 및 목록, 어떤 직무에 노출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일부 근로자가 직무상 노출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직무 분류 목록과 해당 직원의 직업상 노출과 관련된 모든 직무의 절차 또는 해당 직무나 절차와 관련된 근로자 그룹에 대한 설명, 그러니까 어떤 직무에 노출이 될 수 있고 그 직무가 어떤 해당 직원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워싱턴주 관련 규정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노출 통제 계획서 관련해서 워싱턴주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노출이 가능한 그 작업과 관련해서 사업장에서 노출된 근로자가 있는지 확인을 일단 하시고, 그리고 노출관리 계획서를 문서화시키시고 수립하시고 시행을 하시고, 그리고 근로자들을 그와 관련해서 교육 및 훈련을 시키셔야 하고요. 그리고 개인 보호 장비를 제공을 하고 또 그에 따른 지침을 따르는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노출 통제 계획서는 사업장에서 그런 병원균이나 기타 관련에 대해서 직원 노출을 방지를 하거나 최소화하는 것을 그 궁극적인 목표로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염두에 두실 거는 이런 노출이 발생한 사건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노출에 대한 그런 치료나 상담, 근무 시간의 손실까지 포함을 해서 그 비용을 산출을 하게 된다면 노출로 인해 근로자가 병에 걸리고 또 근로자에 대한 보상이나 대체 인력 훈련 등으로 따라서 비용이 급격하게 증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방을 하는 게 가장 우선시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워싱턴 주에서는 근로자가 이런 병원균 노출의 위험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주는 노출 통제 계획서를 서면으로 작성을 하고 지키도록 법에 규정을 하고 있으니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출 통제 계획서 부분에는 개인 보호 장비에 대한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데요. 개인 보호 장비는 일회용 장갑, 마스크, 눈 보호 장비, 얼굴 보호막, 페이스 실드, 그리고 가운, 앞치마, 기타 보호복, 아니면 심폐소생술 관련 마우스피스까지도 포함을 하게 됩니다. 이런 노출 통제 계획서를 작성을 하실 때는 이 개인 보호 장비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명확하게 명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출 방지를 위해서 사업장에서 어떤 유형의 개인 보호 장비를 사용해야 되는지, 어떻게, 언제, 다른 유형의 개인 보호 장비를 사용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근로자에게 제공을 하고 계획서에 명시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다른 프로그램들과 마찬가지로 노출 통제 계획서의 실질적인 작성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그 Exposure Control Plan, 이게 노출 통제 계획서 샘플이고요. 다운로드 가능한 노출 통제 계획서 샘플 양식의 링크가 여기 슬라이드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업장 이름을 먼저 기입하시고 Identify employees who are at risk for exposure, 이 부분에는 혈액 또는 기타 잠재적인 감염 물질에 대해 모든 근로자의 노출이 예상되는 직무 및 위치를 명시를 하게 됩니다. 모든 근로자에 대해서 노출이 예상되는 경우에 관한 그 직무 및 위치를 명시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이와 다르게 일부 근로자만 노출이 예상이 될 경우에는
그 직무 분류 목록이나 해당 근로자들의 노출과 관련된 직무와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노출 통제 계획의 실행에 책임이 있는 담당자 혹은 담당자 부서를 명시를 하시고 노출 통제 계획을 유지 및 검토할 담당자의 이름 혹은 부서를 명시를 하시고 그 담당자는 관련 직무나 절차가 수정될 경우를 포함해서 최소 1년에 한 번 수정해야 할 책임이 있고요. 워싱턴주 산업안전 규정에 따라서 담당자나 근로자가 그 도시 직업안전관리국에서 담당자나 근로자가 그리고 그 사업장의 근로자가 요청 시에는 노출 통제 계획서가 열람을 도와줄 근로자의 이름 혹은 부서를 기입을 하도록 합니다. 담당자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노출 사고 발생 시 필요한 의료 절차라든지 그 의료 절차를 따르고 그 의료 기록의 보관을 책임진 담당자를 지정을 해서 기입을 하도록 하고요. 해당 노출 통제 계획서가 최신 정보를 담을 수 있도록 관리를 하는 담당자를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Infection Control or Isolation System Used 부분에는 노출 통제를 위해 사업장에서 사용하게 되는 감염 통제나 격리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하고 해당 시스템이 사업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혹은 참고가 되는 규정 및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B. Safer medical devices and equipment used to minimize occupational exposure. 이 부분에는 노출 통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장에서 사용하게 되는 의료기기나 장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 뭐 플렉시글라스, 그 코비드를 위해서 이 앞에다 글래스 두시는 거 있잖아요. 뭐 아니면은 뭐 아이워싱 스테이션, 이 오른쪽 위에 사진이 있는데 그런 장비들도 예제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노출이 됐을 때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의료기기나 장비에 해당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PPE는 근로자들에게 제공되는 개인 보호 장비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 적고 개인 보호 장비가 보관되는 위치, 그리고 개인 보호 장비가 사용되는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요. 예를 들어 뭐 장갑, 페이스실트, 인공호흡, 아까 마우스피스 있었죠? 등이 어떤 경우에 사용되는지 설명을 하고 이 부분에서는 최근 사례나 구체적인 사용 예시 까지 들 수가 있고요. 뭐든지 좀 구체적으로 이 계획서를 봤을 때 참고가 되고 따를 수 있도록 한다면 작성을 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필요한 개인 보호 장비를 제공을 하고 라벨이나 절단 위험이 있는 장비를 관리하는 책임자를 지정을 해서 이름이 부서를 기입을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work practices used to minimize occupational exposure의 경우에는 이제 작업상 노출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사업장에서 어떻게 업무를 실행을 할 수 있는지, 해당 업무를 어떤 식으로 실행을 하면 작업상 노출을 최소화를 시킬 수가 있는지, 혹은 직무 변경을 어떤 식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지 설명을 하고요. 근로자들과 경영진 모두가 참여를 해서 정기적으로 노출이 관련된 제품을 점검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뭐 과정, 검토 대상의 문서, 생산사 정보, 해당 제품, 그리고 권력 관련된 근로자 뭐 등등에 대한 내용을 적으시면 되고요. 하우스키핑의 경우에는 사업장 청소 일정이나 그 방법에 대한 이제 기록을 한 문서가 어디 있는지 보관되어 있는 문서가 어디에 있는지 이제 보관 장소를 명시를 하시고 이제 절단 위험이 있는 폐기물, 뭐 날카로운 폐기물 처리하는 방법이라든지 규제되는 쓰레기를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시는지 노출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 오염된 상자나 통을 재사용할 시에는 처리하는 방법, 뭐 유리 잔해물 처리 방법 등이 포함이 될 수가 있겠죠. 오른쪽 위에 보시면 이제 그 장갑 같은 거를 다 끼고 쓰레기를 처리를 하고 계시는 폐기물 처리를 하시고 있는 사진을 보실 수가 있고요.
런드리 부분에는 사업장에서 세탁하는 오염된 물품이 있는지 명시를 하시고 호텔에서나 뭐 레스토랑에서 관련 물품을 세탁을 하실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세탁 시 사용해야 하는 개인 보호 장비를 명시를 하시고 세탁 장소 및 일정을 기입을 하시고 세탁이 완료되었는지 확인하는 근로자 이름이나 부서를 기입을 하도록 하고요. Using labels 부분에는 라벨 작업이 필요한 물품, 세탁물이나 뭐 혹은 오염된 표본 등이 어떤 것이 있는지 기입을 하고 라벨 작업에 사용되는 라벨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헤파타이티스 B 백시네이션 부분에는 B형 간염 예방 접종이 가능한 지정된 의료기관의 이름과 장소를 명시를 하셔야 되고요. 어디가 가능하다. 그리고 그걸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고 그 다음에 예방접종을 거부하는 근로자는 반드시 거부 양식을 작성을 해야 하고 예방접종을 확인하고 장려하는 담당자 이름 혹은 부서를 적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거의 다 왔습니다. 6가 마지막인데요. 4, 5 부분은 4는 Employee Training and Hazard Communication 이 부분에는 노출 통제 관련 교육을 제공하는 부서 혹은 담당자 이름을 명시를 하시고 노출 통제 관련 자료나 서류가 보관되는 위치를 지정을 하시고 그리고 노출 통제 관련 서류가 요청이 들어올 경우에 서류를 제공하고 해당 서류를 수정 보관하는 그 책임자를 지정을 하시고 이름을 명시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Post Exposure Evaluation Follow-up이 아까 말씀드렸던 노출 평가 부분인데요. Do the following after initial first aid is given. 이 부분은 혈액 혹은 이제 기타 체액에 대한 노출이 발생을 했을 경우 즉각적인 응급 처치 과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시고요. Administration of Post-Exposure Evaluation and Follow-up은 이제 추가 의적인 의료 처리가 필요할 경우에 이를 제공하게 될 담당 의사나 의사의 연락처를 적도록 하고요. 의료 처치는 근로자에게 모든 근무 시간 동안에 제공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Review the circumstances of an exposure incident as follows는 노출 사고가 발생을 했을 경우 해당 사고를 규정에 따라 검토할 직원을 지정을 하고 노출 평가를 진행할 직원이겠죠. 그리고 이름 혹은 부서들을 적도록 합니다. 통제계획서 마지막 리코드 키핑 부분에는요. 메디컬 리코드 노출 사고 발생과 관련된 의료 기록을 보관할 책임이 있는 담당자 혹은 부서를 적고 보관 장소 또한 명시를 하도록 합니다. 이 메디컬 리코드를 보관을 하고 계셔야 되고요. Sharps Injury Log는 이제 절단 부상 사고 관련해서 그런 사고가 발생을 했을 경우 날짜나 그 기구 제조 브랜드 그리고 장소 발생 상황들을 적고 그 다음에 보관할 책임자 혹은 부서를 명시를 하도록 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가 4가지 안전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 중 마지막 노출 통제 계획서에 대한 구체적인 작성 안내였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4가지 프로그램, 사고 예방 프로그램, 문서화된 위험 의사소통 프로그램, 안전위원회 및 안전회의, 그리고 4번째 노출 통제 계획서 까지 해서 저희 이 4가지 프로그램을 요약을 해서 교육자료 인쇄본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쇄본은 상공회의서와 한인생활상담소를 통해서 배포가 되고 있는데요. LNI 그 웹사이트에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교육자료 인쇄본을 보시면 조금 더 이 그 안전보건 프로그램에 대해서 손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 페이지는 이제 그 4가지 프로그램 중 노출 통제 계획서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는 페이지인데요. 사진이라든지 뭐 실제 작업장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그 규정 관련해서도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이 자료를 작업장에 배치를 하시고 참고하시면 아마 그때그때 필요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운로드가 가능한 노출 통제 계획서 샘플 양식 링크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요. 혹시 이 노출 통제 계획서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노출 통제 계획서 규정에 관한 워싱턴주 요구사항의
정리가 되어 있는 링크가 보여드리는 두 번째 링크고요. 혹시 이제 더 자세한 사항이나 궁금한 점 계시면 한인생활상담소로 문의를 해주시면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